전해드린 민중기 특검의 개인 비위 의혹에 수사 대상 공무원의 사망으로 불거진 강압수사 의혹이 겹치며 특검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 하반기 내내 3개의 특검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 가동되며 민생수사부서에선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막바지에 접어든 3개 특검의 수사 상황, 사회부 조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민중기 특검이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해명하긴 했는데 처분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더라고요. 네,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사건으로 7천 명이 넘는 투자자가 4천억 원이 넘는 투자 피해를 입었지만 이 민특검은 비상장 주식에 3천만 원가량을 투자해 1억여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이를 거래 정지 한두 달 전부터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이 민특검과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 씨가 대전고 출신의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대전고를 매개로 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바도 있습니다. 대전고 서울대 근접자 주식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생활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난주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수사 논란도 일었잖아요. 이 부분은 수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되며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술 회유 등을 호소한 고인의 자필 메모가 공개돼 논란이 더 커졌죠. 이 고인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신청해 조사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했지만 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현재까지 강압수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전혀 담보가 안 되는 거고 다른 정상적인 그냥 일반 절차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수사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좀 보죠. 일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거 이게 좀 주목을 받았죠. 네, 내란 특검은 지난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지난 15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3명의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중 2명이 기각된 겁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향후 수사에도 특검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해병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외견상으로 뚜렷한 논란은 없지만 이 3개월 넘는 수사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각 18명, 7명을 기소한 다른 특검들과 달리 현재까지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영장도 단 한 차례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3개 특검 가동 기한도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남은 과제 뭐가 있을까요? 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최대 12월 28일과 14일, 해병 특검은 11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청 폐지로 동요하고 있는 파견 검사들의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이 세 특검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분하에 검찰은 1년 유예 기간을 둔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그럼에도 특검에선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파견 검사들의 불만이 언제든 다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외부 논란은 물론이고 내부 논란까지 감당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네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